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근대사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조선 후기, 뭐 역시나 조선시대이긴 하지만 조선 후기 우리 사회가 우리 역사가 이제 근대사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아픔이 많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의 이야기가 될 텐데, 흥선대원군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복궁을 새로 짓는 일이었고, 임진왜란때 불탔던, 왜 그랬을까?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현재 경복궁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공사 중이에요. 가보시면 여기저기 공사 중이어서 계속 옛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죠. 대원군은 왕이 원래 그 적자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왕의 아들이 세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후사가 없을 때 옆에 친척 집에서 이제 왕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렇게 새로이 왕이 된 반기에서 왕이 된 사람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부른답니다. 그런데 살아서 대원군이 된 사람은 이 흥선대원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원군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흥선 대원군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지만 그냥 대원군이라고 불러도 이 흥선대원군을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이라는 단원이 되는데요. 흥선대원군 시절 뭐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시작할 때 많이 인용하는 멘트가 이 멘트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멘트 보시면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죠. 천리, 종친을 천리지척,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다는 말은 종치를 높이겠다는 말, 태산을 평지로 삼겠다는 말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노론들을 억압하겠다는 뜻이고, 남대문을 삼천을 높이겠다, 남인들을 천거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에서 자신의 목표를 내세우면서 이것들 대신들에게 야, 나 이렇게 할 건데 너네 어떻게 생각해? 사실상 협박인 거죠. 따라와야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랬던 대원군, 사실 대원군은 고종이 왕이 되면서 실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고종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운현궁의 봄이라는 소설 속에서 대원군을 거의 이 동네 건달로 묘사를 해요. 이 노론 가문들의 어떤 억압과 탄압을 피하기 위해 건달로 타면서 이뭐 속된 말로 양아치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실 대원군은 계속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 도전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종 전에가 철종이었잖아요. 철종이 왕이 될 때 이 흥선대원군 이항도 그 왕이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노론 가문들이 보기에 대원군은 좀 힘이 기가 셌던 거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종을 세우다가 자신들의 세도 정치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고 그 뒤에도 이제 고종이 왕이 될 때도 사실 고종은 학렬상으로는 철종의 아저씨뻘이랍니다. 그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당시 이 신정왕 조대비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대원군이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면서 자기가 뒤에서 이제 집권하게 되죠. 그런 집권 과정이 사실 좀 재밌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야사로 남아있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당시 고종은 11살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았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 이제 수렴청정하게 됩니다. 근데 수렴청정을 대비가 하기에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원군이 집권하게 되죠. 그 대원군 집권과 관련해서 대원군 통치제의 개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흥선대원군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세도 정치 시기, 세도 가문들에 의해 억눌렸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당시 이제 왜곡되어 있던 어떤 정치 구조를 만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나왔던 종친을 등용하는 것, 내 편이 필요하니까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소외됐던 남인 북인을 등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북인은 인조반정 이후에 사라졌다고 보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다만 이제 그때 이 북인들 자녀 세력 일부가 남인에 이제 속했다고 하는데 이때 등용됐던 일부 인물들의 조상들이 북인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북인을 등용했다는 말을 요즘 종종 쓰긴 합니다만 어쨌건 노론을 배척하고자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노론 중에서 특히 이제 세도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변사를 혁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도 정치식이 가장 중요했던 정치기구죠. 그 정치기구였던 비변사를 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 무너뜨림으로써 의정부와 육조체제의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의정부 육조체제의 부활. 그런데 비변사가 사실 했던 일은 군사와 관련된 업무였잖아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회의기구가 비변사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삼군부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전을 만들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영정조 때도 법전이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죠? 경국대전이란 최초의 법전을 만드는 건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대 변화에 따라 나타난 법률들을 바탕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그 이후 법전의 어떤 편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이 경복궁 중건이겠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 거죠. 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덕에 지금의 경복궁을 볼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다만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 불들도 왔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정의 압박이 커집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납전부터 해볼까요?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래요. 뭐예요? 기부금이죠, 기부금. 근데 기부금을 강제로 걷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돈이 모자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문세를 걷었대요. 한양문을 통과하는데 세금을 걷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백전이라고 하는 고액 화폐를 발행합니다.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라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평통보 100개만큼의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심하게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5, 6개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액화폐가 남발은 됐는데 자기 가치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시 이제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양반들이 크게 반발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양반의 묘지림까지 발목됐답니다. 묘지림, 양반들이 자기 조상들의 묘를 쓰고 있는 그 선산에 나무들까지 베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도 서서 이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옛 모습이네요. 근정전, 광화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보면 서십자각, 지금은 없는데 말이죠. 당백전 나와 있죠. 아까 했던 그 설명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하는 모습. 그것이죠. 그러면 그 경복궁 준공과 관련된 당시의 반응입니다. 경복궁 타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만들어졌대요. 뭐 다 여러 가지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좀 기억할 만한 구절은 요 두 구절을 가지고 경위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간에도 다 들어간다. 그러니 묘지림까지 이제 손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경복궁 공사가 언제나 끝나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날까 노래를 합니다. 원래 요역동원이라는 걸 해요. 국가에서 세금의 일부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데 1년에 8일 이상을 징발할 수 없고요. 해마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 가족들 못 만나고 해서 가족이 너무 그리워 그래서 노래까지 부르진 않을 거잖아요. 이 강제 동원이 아주 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잠시 후에 살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대원군의 정책이 있는데 대원군의 정책이요 대부분 일반 백성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 경복궁 준공만큼은 반발하게 되죠. 뭐 당시 최익현 당시를 대표하는 이제 보수적인 유학자입니다. 뭐 반발하고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복궁 준건. 그러면 그 외에 나오는 정책들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서원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조 때도 서원 정리를 일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영조 때는 일부 서원을 문 닫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원군의 서원 정리는요, 일부 서원을 남겨놓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서원을 문 닫게 합니다. 보시면 사액서원 47건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액서원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기에 니들은 괜찮은 서원이야. 정통성도 있고 역사도 있지. 니들은 우리가 인정할게. 근데 나머지는 인정 못해.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좋아서 만든 거고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작당하면서 사회만 혼란스럽게 만들잖아. 라는 의미를 갖겠죠. 당연히 아주 반발합니다. 유생들, 양반 유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하죠. 이들이 경복궁 앞에 엎드려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집단 시위도 벌이기도 했대요. 근데 그에 대해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당시에 이제 글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일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공자가 돌아와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제 진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죠. 왜? 이게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양반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결국 양반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원철폐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당시 문 닫았던 서원 일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서원입니다. 화양서원. 송시열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과 관련된 이 서원이었는데 여기마저 문을 닫았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다시 복원해 놨다고 하는데 화양계곡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거예요. 요맘때 가면 이것저것 꽃들도 되게 예쁘고 그런데 아쉽긴 합니다만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면 수치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노력합니다. 삼정 뭐였죠? 전정, 군정, 환곡 세 개였잖아요. 근데 전정의 경우는 주로는 여기 보시면 토지 겸병을 막는 것과 양전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의 핵심은 은결을 찾는 거죠. 은결.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토지 대장에 들어가 있지 않아. 토지 대장인 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을 갖는 것. 결국 이제 양전사업의 핵심 목표는 사실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좀 더 크긴 합니다만 이 양반들의 토지 겸병을 불법적인 토지 겸병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겠죠. 군정. 군포 내는 것과 관련해서 균역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조 때 균역법이 있었지만 정약용의 시 중에 애절양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군포부담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황구첨정,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거두는 것, 백골징포, 돌아가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것 등의 이제 폐단들이 있었는데 야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차라리 모자르면 양반들 니들도 내가 되는 거예요. 호포법 또는 호포제를 시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양반들에게도 군포 부과. 그 결과 잠시 후에 이제 표를 보겠지만 그래프를 볼 텐데 이 호포법 시행 전에 군포부가 대상자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양반들 지들이 알아서 빠지셨으니까. 그리고 노비들을 당연히 천민들 안 낼 것이고 그리고 향리들 안 내고 하니까요. 근데 이 호포제 실시 이후 이 군포부가 대상자가 무려 74%, 75%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재정에 당연히 도움도 되겠지만 백성들의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할 만한 법입니다. 그러면 환곡. 환곡은 춘대추납이라고 하잖아요. 빈민구율제도란 말이에요. 빈민구율제도인데 이게 사실상 죄송합니다. 펜이 어색해서요. 빈민구율제도인데 사실상 이게 세금처럼 느껴졌던 거죠. 왜? 이 지방관들이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데 가장 손쉬운 수단을 활용했던 게 환곡이래요. 정약용이 또 역시나 노래합니다. 빌리고 빌려주는 건 서로 원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빌려주고
더 좋은 걸 더 많이 뺏어간다고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환곡을 폐지하고 환정과 관련해서는 대원군의 정책 환곡을 폐지하고 대신 뭘 시행하냐면 사창제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창제라는 건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지역에서 알아서 구율하라는 거예요. 원래 사창제는 있었다라고 해요. 조선 초기에도 있었는데 조선 초기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양반들이 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입김이 세지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창제를 금지시키고 이 환곡제도로만 운영하도록 했던 건데 왕권 강화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대원군이 사창제를 실시할 만큼 이 환국의 폐단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만 그 결과 환국의 고리적인 성격은 완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완화가 됐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1884년에 갑신정변이 터졌을 때도 환국을 영구히 폐지한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의 예이긴 하겠지만 납부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만큼 이제 효과가 컸다고 봐야겠죠. 양반들은 크게 반발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상놈들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발하겠지만 명분은 대원군에게 있겠죠. 사실 서원철폐만 해도 명분이 유생들에게도 강력했겠지만 이 호포법은 명분은 대원군에게 있습니다. 야, 원래 빼주려는 게 아니야. 니들 알아서 빠졌던 거잖아. 백성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니들 보고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밀어붙일만 했겠죠. 다만 이 조선 후기 들어와서 돈 주고 신분을 샀던 새로이 양반에 편입됐던 사람들은 되게 상처가 컸을 거예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양반 신분을 샀을 건데 그걸 실패했을 거니까 말이죠. 호포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호포는 당시에는 이제 동포라는 표현으로도 종종 나와요. 동포라는 표현이 나와도 이게 호포제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정개혁 다 나와 있습니다. 나름 다 성과를 거뒀고 그래서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원군,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정리 부분입니다. 대원군 시절은요, 우리가 예전에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현대사만 다루는. 근데 그 시절 모의고사나 수능에 아마 10번 시험 보면 9번은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았던 단원이니까요.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에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흔히 쇄국정책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통상수교 거부정책까지 하는 그 대원군의 외교정책까지 해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들 나와 있고요. 정치기구 개혁에서 폐지되는 것 뭐였었죠? 그래서 의정부 육조체제의 부활과 상군부를 다시금 만들어내는 것 비변사였습니다. 법전의 이름은 너무 열심히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거 있잖아요. 영조 때 법전 만들고 정조 때 법전 만들고 하는 것들 그 명칭까지도 누가 무슨 법전 만들었게 막 그러면서 괴롭히면서 문제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외우면 역사 재미없어지니까 다만 법전이 편찬됐다. 무슨 의미가 있냐? 체제 정비다. 라는 것 좀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면 경복궁 중건했다. 목표는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함. 근데 많은 폐단들이 있었고 그 폐단의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시면 찬성할 만한 것들입니다. 백성들이 찬성할 만한 거죠. 서원 정리하거나 이 호포제를 실시하거나 사창제를 실시하거나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양반들이 있고요.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의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서원을 정리하는 문제 그리고 호포법을 실시하는 문제 사창제를 실시하는 문제. 자, 양반들 어떻게 해요? 서원철폐 반대했죠. 호포제 반대했죠. 사창제는 좀 애매합니다. 지방관들은 크게 반발했을 거, 좀 내심 싫었을 거예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으니까 그 향리들도 싫었을 거고 근데
이 일반 양반들은 사창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자기 지역에선 자기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서원철폐 백성들 아우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포법 열렬히 환영하겠죠. 사창제도 환영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원군의 정책이 양반과 백성들 사이에서 놓고 보면 백성들은 무조건 환영할 만한 제도들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걸리는 게 뭐예요? 경복궁이요. 경복궁 준 거는 양반도 싫고 백성도 싫죠. 백성들은 힘들어서 돈도 많이 들고 막 힘들어서 그 양반들은 초기에는 명분이 대원군의 정책을 반발할 만한 명분이 없죠. 야, 왕실의 권위를 높이겠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불탄 상태로 방치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렇긴 한데 여기 나중엔 일단 비용의 문제도 커지고 자신의 묘지림 벌목이 시작되면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포제 실시와 관련된 당시의 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포라는 말 나오잖아요. 아까 그랬죠. 호포, 동포 같은 표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당시의 패단으로 황구천정, 백골징포 나와 있고 여러분들 좀 기억할 만한 글로 애, 절, 양, 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글이에요.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원 정리와 관련된 글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글이니까 얘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 나라한 서원을 모두는 아니지만 어쨌건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려고 하니까 백성이 유생들이 반발을 했고요. 생략된 부분이 그저 반발해서 이 경복궁 앞에까지 와서 시위할 때 대원군의 말입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 앞선 유학자들을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경복궁 앞에서요, 용산 나루터까지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용산까지 가려면 경복궁에서 걸어서 한 2시간은 가야 돼요. 그걸 이제 밀어붙였다는 거죠. 2시간 조금 안 걸리는데. 사창제 실시 내용 나왔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개혁들에 대해 백성들과 양반들의 반응,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들은 열혈 찬성, 양반들은 반대하는 모습들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양반들이 반대하는 거에도 사실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서원은 아주 크죠. 이 서원 철폐가 그래서 커서요. 나중엔 대원군 하야 운동이 아주 큰 배경이 되기도 하고 10년 만에 63년에 시작됐던 대원군의 치세가 73년 딱 10년 만에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원군의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당시에 제도적인 어떤 잘못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측면들이 컸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어떤 정책들의 방향이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전제 왕권으로 세우고자 함인 거죠. 근데 당시 세계사의 어떤 큰 흐름은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당시 흥선대원군은 그것을 역행해서 한 명에게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예가 한 명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조도 그랬죠. 근데 그 정조의 그런 정책이 당대에는 분명히 효과를 보지만 그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건 지도자의 어떤 그 능력의 문제가 걸리는 거니까 말이죠. 실제로 대원군 시절도 이후에 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이 민씨정권이라고 하는 고전 친정시대에 민씨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들에 의한 많은 폐단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 그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단원 정리입니다. 다 드렸던 말씀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대원군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요거 비변사역파하고 의금부, 상금부 기억하셔야 되고 경복궁 중건, 서원 정리, 그리고 뭐 이런 거 전정, 군정, 환곡까지 손보는 이야기들도 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원군은 기억할 게 아주 많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억할 거 많으니까 짧게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 대원군 또 다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형성평가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